혹시 당신이 매일 건강을 위해 걷는 그 길이 사실은 낭떠러지로 향하는 내리막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 이야기는 많은 병원과 재활센터에서 절대 먼저 알려주지 않는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넘어지고 뼈가 부러져야 병원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나이 85, 6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넘어진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에 제 모든 것을 바친 재활의학과 의사 최정철입니다. 제 인생의 방향을 송두리째 바꾼 것은 두꺼운 의학 서적 속의 복잡한 이론이나 화려한 학회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했던 제 자신의 아버지였습니다. 제 아버지는 평생을 교직에 몸담으시며 대쪽 같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꼿꼿하고 자기관리가 철저한 분이셨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칠순생신을 막 넘기신 어느 화창한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그날도 아버지는 어김없이 동네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셨습니다. 낙엽이 곱게 깔린 평생을 걸어온 익숙한 그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살짝 튀어나온 보도블록 턱에 아버지의 발이 걸렸고 툭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아버지는 그대로 쓰러지셨습니다. 구급차의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 병원의 차가운 소독약 냄새, 그리고 엑스레이 사진을 가리키며 무덤덤하게 고관절 분쇄 골절입니다. 라고 말하던 젊은 의사의 목소리까지 모든 것이 악몽 같았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지만 그날 이후 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육체만 병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의지대로 몸을 가눌 수 없다는 사실은 한평생 강직하게 살아온 아버지의 영혼을 무너뜨렸습니다. 병상에 누워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시며 내가 매일같이 2시간씩이나 걸었는데 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이냐라고 힘없이 대내시던 그 공허한 눈빛과 마른 기침 소리를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그 성실함은, 그 굳건했던 믿음은 처참하게 배신당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인 저는, 재활의학과 의사인 저는 그 앞에서 너무나도 무력했습니다. 그때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건강에 대해 알고 있던 가장 큰 믿음 중 하나가 가장 성실한 사람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얼마나 위험하고도 잔인한 착각이었는지를 말입니다. 오늘 저는 한 사람의 의사로서, 그리고 먼저 아버지를 가셔보낸 불효한 아들로서 여러분의 그 부지런한 발걸음이 왜 당신의 노년을 지켜주지 못하는지, 그리고 진정으로 당신의 두 다리를 남은 인생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줄 황금 열쇠는 무엇인지 알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와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하고 당당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주제 걷기보다 먼저 해야만 하는 단 한 가지에 대해 자세히 그리고 아주 깊이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어쩌면 당신이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들의 질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혹시 처음 오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진실된 말씀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진실은 바로 걷기의 배신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근감소증이라는 이름의 침묵의 암살자에 대한 고발입니다. 우리는 모두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이 줄어든다고 막연하게 알고 있습니다. 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자연스러운 과정이 실제로는 얼마나 무섭고 파괴적인지를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하나의 덩어리가 아닙니다. 크게 두 가지 종류의 군대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첫 번째 군대는 마라톤 선수처럼 지치지 않고 오랫동안 활동할 수 있게 해주는 붉은 근육, 바로 지근입니다. 여러분이 매일같이 열심히 걷는 활동은 바로 이 지근 군대를 훈련시키는 아주 훌륭한 방법입니다. 심장과 폐를 튼튼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주죠. 하지만 진짜 배신은 두 번째 군대에서 시작됩니다. 단거리 선수처럼 폭발적인 힘을 내고 몸이 갑자기 기울어졌을 때 순간적으로 균형을 잡아주는 하얀 근육, 속근 군대가 있습니다. 비극적이게도
노아라는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압도적인 속도로 전멸해버리는 군대가 바로 이 속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매일 하시는 그 걷기는 안타깝게도 이 속군 군대를 훈련시키는 데에는 거의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매일 10,000보씩 걷는다고 자부하는 분들이 길 위에 작은 돌부리 하나에 힘없이 고꾸라지고 마트에서 장을 본 비닐봉지를 들다가 허리를 삐끗하고 버스에서 내리는 그 짧은 순간에 다리가 휘청거리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당신의 몸을 위기에서 구해줄 정예 특수부대인 속군이 이미 모두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만 쓰는 조직이 아닙니다. 우리가 섭취한 당분을 저장하는 우리 몸 최대의 거대한 설탕 창고이자 에너지를 쉴 새 없이 태우는 핵심 대사 엔진입니다. 이 창고가 텅 비고 엔진이 꺼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조절되지 않아 당뇨병의 위험이 하늘로 치솟고 기초 대사량이 뚝 떨어져 물만 마셔도 살이 찌고 배가 나오는 체질로 변해버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심장을 위해 걷고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정작 당신의 몸을 굳건히 지탱하고 어떤 위기에서도 균형을 잡고 치명적인 대사 질환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근육들을 매일매일 소리 없이 떠나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걷기라는 성실한 믿음 뒤에 숨겨진 잔인한 배신입니다. 68세의 이선희 님이 퉁퉁 부은 발목을 이끌고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을 때의 그 절망적인 표정이 아직도 선합니다. 그녀의 유일한 자부심이자 매일의 의식은 걷기였습니다. 동네 하천변을 아침 저녁으로 2시간씩 스마트폰의 만복의 숫자가 녹색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하루를 제대로 보낸 것 같지 않다고 하실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그녀가 거의 울먹이며 제게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가 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얼마 전에는 손주 먹이려고 딸기잼 병뚜껑을 따려는데 손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서 낑낑대다 결국 포기했어요. 자존심이 상해서 혼났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더 심했어요. 버스에서 내리는데 그냥 발을 한 걸음 내디뎠을 뿐인데 다리가 제멋대로 꺾이면서 그대로 아스팔트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다니까요. 제가 매일 이렇게 열심히 걷는데 왜 제 다리는 제 말을 안 듣는 걸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그 눈에는 지난 세월의 성실함이 송두리째 부정당한 데서 오는 깊은 당혹감과 상실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묵묵히 그녀의 이야기를 다 들은 후 몇 가지 간단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제 예상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전신 근력의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악력은 또래 여성의 평균치에 한참 미치지 못했고 눈을 감고 한 발로 서서 균형을 잡는 능력은 처참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차트를 보여드리며 최대한 쉽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이선희님, 선희님은 지난 몇 년간 단 하루도 빠짐없이 성실하게 운동하셨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반쪽짜리 운동만 하고 계셨던 겁니다. 걷기로 심장과 폐라는 엔진은 최고급으로 관리하셨지만 정작 자동차의 바퀴와 현가장치에 해당하는 속군이라는 부품이 완전히 사가 없어지는 것을 미처 모르셨던 겁니다. 저는 그녀에게 집에서 지금 당장 해볼 수 있는 자가 진단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팔에 도움 없이 한 발로만 일어나 보기. 이선희님은 일어나려 안간힘을 썼지만 엉덩이가 의자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이론으로만 듣던 속군의 소실이 바로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깨달은 듯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짧은 순간의 충격과 작은 실패가 그녀가 걷기라는 맹목적인 믿음의 껍질을 깨고 나와 자신의 몸을 제대로 들여다보기 시작한 위대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진실은 이처럼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 당신의 몸을 다시 일으켜 세울 2개의 거대한 기둥을 박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의자 스쿼트와 발뒤꿈치 들기입니다. 헬스클럽에 번쩍이는 기계나 값비싼 개인 교습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집, 거실, 부엌,
바로 그 자리에서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두 가지 운동입니다. 먼저 의자 스쿼트는 우리 몸의 대통령이라 할 수 있는 허벅지 앞쪽 근육 대퇴사두근과 엉덩이 근육 둥근을 직접적으로 되살리는 최고의 명약입니다. 이 두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들로 우리가 소파에서 일어나고 화장실에 앉고 계단을 오르고 버스에 타는 모든 일상적인 동작의 핵심 엔진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간단한 동작들이 점점 힘겨워지는 것은 바로 이 엔진의 출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스쿼트를 통해 이 근육들을 다시 단련하는 것은 마치 덜덜거리는 낡은 경차의 엔진을 힘 좋은 새 엔진으로 교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두툼하고 튼튼하게 재건된 허벅지 근육은 우리가 걷거나 뛸 때 무릎 관절로 가는 모든 충격을 흡수하는 최고급 천연 완충 장치가 되어 당신을 지긋지긋한 무릎 통증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줄 것입니다. 다음으로 발뒤꿈치 들기는 흔히 제2의 심장이라 불리는 종아리 근육을 집중적으로 단련하는 운동입니다. 종아리는 단순히 발목을 움직이는 근육이 아닙니다. 우리가 땅을 팍차고 앞으로 나아가는 마지막 추진력을 만들어내는 작은 로켓 부스터와도 같습니다. 이 부스터가 약해지면 걸음걸이가 힘이 없고 발을 질질 끌게 됩니다. 하지만 종아리의 진짜 중요한 역할은 따로 있습니다. 중력에 의해 우리 몸 가장 아래쪽으로 쏠린 혈액을 다시 심장으로 강력하게 펌프질에 되돌려 보내는 것입니다. 이 펌프가 고장나면 다리가 퉁퉁 붓고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저리고 자다가 쥐가 나서 비명을 지르며 깨게 되는 것입니다. 발뒤꿈치 들기를 꾸준히 하는 것만으로도 이 모든 불편한 증상들이 마법처럼 개선될 수 있습니다. 평생을 백화점에서 서서 일하는 직업을 가지셨다는 75세 박진우님은 그 후유증으로 지긋지긋한 다리 부종과 밤마다 종아리를 쥐어짜는 듯한 야간 경련 때문에 10년 넘게 잠을 설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가 가장 좋아하던 소일거리인 동네 재래시장 구경도 포기한 지 오래였습니다. 시끌벅적한 시장 분위기는 좋았지만 채소 가게 앞에 낮은 플라스틱 좌판 의자에 한번 앉으면 다른 사람의 부축 없이는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 큰 고역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나이에 남들한테 짐이 되는구나. 그 자괴감이 그를 시장에서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박진우님께 아주 간단한 두 가지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설거지를 하실 때마다 싱크대를 잡고 발뒤꿈치를 천천히 20번씩 들어 올리고 텔레비전에서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를 볼 때 중간에 광고가 나오는 딱 그 시간 동안만 의자 스쿼트를 10번씩 하시라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에이, 의사 양반. 이게 뭐 운동이 되겠어? 라며 반신반의하던 그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외래에 오신 그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덥석 잡으며 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밤에 쥐가 안 나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통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2달 뒤 그는 얼굴에 한박 웃음을 띠고 진료실에 들어섰습니다. 퉁퉁 부어 코끼리 다리 같던 그의 다리는 눈에 띄게 붓기가 가라앉아 있었고 얼마 전에는 그토록 가고 싶었던 동네 재래시장에 가서 단골 채소 가게 주인과 한참을 떠들다 왔다고 어린 아이처럼 자랑하셨습니다. 그를 가장 기쁘게 한 것은 좌판 의자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벌떡 일어나는 자신의 모습에 채소 가게 주인이 아이고 박 선생님, 다리에 뭘 드셨길래 이렇게 힘이 좋아지셨수? 라며 놀라던 그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박진우님은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야 제 두 다리가 땅에 단단히 뿌리를 내린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불안했는데 이제는 땅의 기운이 발바닥을 통해 그대로 전해지는 기분입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재활의학과 의사로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보람과 희열을 느낍니다. 이 두 개의 사소해 보이는 운동이 한 사람의 잃어버렸던 일상과 자신감 그리고 삶의 존엄성까지 되찾아준 것입니다. 세 번째 진실은
이제 단단히 세워진 두 개의 기둥 위에 흔들리지 않는 지붕을 얻는 움직이는 훈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런지 앞으로 내딛기와 탄력 밴드 운동입니다. 제자리에서 하는 근력 운동이 튼튼하고 질 좋은 벽돌을 하나하나 구워내는 과정이었다면 지금부터의 이 움직이는 훈련은 그 벽돌들을 정교하게 쌓아 올려 실제 비바람을 막아줄 튼튼한 집을 짓는 과정과 같습니다. 런지는 단순히 다리 근력을 키우는 것을 훌쩍 뛰어넘어 우리 몸의 균형 감각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훈련시키는 최고의 기능성 운동입니다. 한 발을 앞으로 내디디며 체중을 이동시키는 그 순간 우리 몸은 넘어지지 않기 위해 허벅지, 엉덩이, 종아리는 물론 배와 허리의 코어 근육까지 수십 개의 크고 작은 근육들을 동시에 사용하며 필사적으로 중심을 잡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뇌 속에 잠자고 있던 고유 수용성 감각이라는 특별한 센서가 다시 활성화됩니다. 이 센서는 내 몸의 각 부분이 지금 공간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땅은 평평한지 기울어졌는지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우리 몸의 내부 내비게이션 시스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내비게이션의 신호가 약해지기 때문에 비틀거리게 되는 것인데 런지 훈련은 이 시스템을 다시 정밀하게 조율하고 업그레이드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혼잡한 시장 길을 걷거나 예상치 못한 장애물을 피해야 할 때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구해주는 결정적인 능력의 원천입니다. 탄력 밴드는 특히 무릎이나 허리 통증으로 인해 아령 같은 무거운 기구를 들기 어려운 분들에게 신이 내린 선물과도 같은 도구입니다. 밴드는 처음부터 관절에 큰 부담을 주지 않고 근육이 늘어나는 마지막 지점에서 가장 큰 저항을 제공하는 점진적 저항의 특징을 가집니다. 이는 관절을 보호하면서 근육을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자극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앉아서도 누워서도 상체와 하체, 몸통 근육까지 우리 몸의 거의 모든 부위를 자유자재로 단련할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이고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저는 제 아버지가 고관절 수술 후 힘겹게 재활하시던 그 시간들을 단 하루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수술 후 아버지는 걷는 것 자체를 병적으로 두려워하셨습니다. 다시 넘어질 것이라는 끔찍한 공포가 아버지의 발목에 보이지 않는 족쇄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병실의 차가운 침대 난간을 잡게 하고 아버지의 떨리는 손을 잡고 아주 작은 보폭의 런지를 함께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딱 한 걸음만, 아주 조금만 앞으로 내디뎌 보세요. 처음에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한 걸음조차 떼지 못하시던 아버지의 다리는 일주일, 2주일이 지나며 아주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문고리에 탄력 밴드를 걸고 의자에 앉아 함께 등 뒤로 당기는 상체 운동을 할 때였습니다. 힘겨워하시면서도 땀 흘리는 당신의 얼굴에 수술 후 처음으로 희미한 웃음꽃이 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이거 참 신기하구나. 꼭 몸속에서부터 다시 힘이 차오르는 것 같구나.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재활이란 단순히 굳어버린 근육과 관절을 기계적으로 살리는 기술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한 사람의 꺼져가던 삶에 대한 희망과 잃어버렸던 자신감의 불씨를 정성껏 불어넣어 다시 살리는 과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걷기라는 성실한 믿음 뒤에 숨겨진 잔인한 배신과 그 배신으로부터 당신을 구해낼 4가지 핵심 운동을 말씀드렸습니다. 부디 기억하십시오. 걷기만 하는 것은 벌판에 앙상한 기둥만 몇 개 세워놓는 것과 같습니다. 그 기둥만으로는 세월의 비바람을 절대 막아낼 수 없습니다. 의자, 스쿼트와 발뒤꿈치 들기로 튼튼한 벽을 세우고 런지와 밴드 운동으로 견고한 지붕을 얹고 따뜻한 창문을 내야 비로소 당신의 몸이라는 집이 완성됩니다. 당신의 몸을 그저 비바람만 겨우 막는 위태로운 쉼터가 아닌 어떤 풍파에도 끄떡없는 따뜻하고 안락하며 활기 넘치는 당신 영혼의 안식처로 만드십시오.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나중에 내일부터라는 말은 당신의 근육이 사라지는 속도를 절대 늦춰주지 않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지금 당장
그 자리에서 일어나 튼튼한 의자 옆에 서서 스쿼트 10개만 시작해 보십시오. 당신의 몸은 내일 아침 당신이 내디딘 그 위대한 첫걸음에 분명히 감사하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오늘 어떤 한 가지를 바꿔보시겠습니까? 당신의 건강하고 당당한 100세를 응원하며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